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박춘배입니다. 요즘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거나 자주 쓰던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던 일, 혹은 손주와 대화 중에 떠오르지 않는 단어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 말이에요. 젊었을 땐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들이 잦아지니 혹시 나도 하는 불안감의 마음 한구석이 괜히 묵직해지죠.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섭고 막연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고,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처한다면 치매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잘 늙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치매와 관련해서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7가지 증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 7가지 증상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3년 안에 치매 위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위험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따뜻한 해결책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마음 편하게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 이제 나이 들었나 봐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어르신,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뇌가 조금 쉬고 싶어서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젊었을 때는 기억력 하나는 자신 있었잖아요. 회사에서는 중요한 보고서 내용을 척척 외웠고, 집에서는 가족들 생일을 달력 없이도 챙겼죠.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도 메모지 한 장 없이도 사야 할 물건들을 모두 기억하곤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뇌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손주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서 우리 둘째 손주 하고 더듬거린다거나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해서 다시 돌아와 끄는 일도 생기고요. 심지어 아침에 분명 지갑을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외출하려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온 집안을 다 뒤져서 겨우 찾았더니 웬걸 냉장고에 떡하니 들어있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가장 크죠. 혹시 제가 치매에 걸려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혼자 소갈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시니어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들이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으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우리는 보통 치매라고 하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치매의 초기 증상 중에는 기억력 저하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신호들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알츠하이머병 연구협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초기 치매 환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3년 내에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90% 이상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7가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증상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 것들이라 더 위험합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뇌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동이에요. 우리가 흔히 길을 잃는다고 표현하죠. 익숙한 동네인데도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방금 전이 몇 시였는지 오늘은 며칠인지 헷갈리는 증상입니다. 이게 단순한 건망증과 다른 점은 힌트를 줘도 기억을 떠올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술술 나왔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을 더듬거나
엉뚱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지죠. 예를 들어 시계라고 말해야 하는데 손에 차는 그거라고 설명하는 식입니다. 대화의 흐름이 자꾸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의 저하도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척척 해내던 복잡한 요리나 가계부 정리 같은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갑자기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시각적 이미지와 공간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의 저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거울을 봐도 자신을 잘 알아보지 못하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 발을 헛디디는 일이 잦아집니다. 운전 중에 익숙한 표지판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말 의아한 행동,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는 행동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갑을 냉장고에 넣거나 리모컨을 신발장에 두는 등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그럴 리 없는 장소에 물건을 둡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누가 가져갔나 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판단력 저하입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외출하거나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등 평소와 다른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기 전화에 쉽게 넘어가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격과 기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온화했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잘 낸다거나 반대로 활동적이었던 사람이 조용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등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죠. 이 7가지 증상들은 단순한 건망증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을 떠올리지만 치매의 경우 아예 기억 자체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힌트를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잠시 놀라셨겠지만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니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모두 어렵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뇌를 깨우는 5분 스트레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 근육이 있듯이 뇌에도 근육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뇌 근육을 키워주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좋아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양손을 깍지 껴서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주세요. 손가락에는 뇌와 연결된 신경이 많아서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쓰지 않던 손으로 칫솔질을 해보거나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쥐는 연습을 해보세요.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는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동네를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눈에 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억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가장 좋았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전에 친구와 만나서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손주에게 전화가 와서 기분이 좋았다.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다. 이렇게 짧게 적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는 행위를 넘어 그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게 해줘서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뇌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해 주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겁니다. 늘 하던 일만 반복하면 뇌는 점점 게을러집니다.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는 법을 배우거나 간단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거나 혹은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정말 많잖아요. 왕초보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 쉬운 그림 그리기 같은 영상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겁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보세요.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활동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 뇌의 재료가 됩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자주 드세요. 예를 들면 연어, 견과류, 시금치, 블루베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브레인 푸드라고 불리는데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떠세요? 이 5가지 방법 전혀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뇌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줄수록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독이 되는 잘못된 방법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만큼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챙겨야 하니까요. 가장 먼저 무조건 외우기에 집착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졌으니 무조건 외워야 해 라고 생각하시고 억지로 책을 읽고 외우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것은 뇌의 일부분만 사용하게 되어 효율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커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책을 읽더라도 단순히 외우려 하지 마시고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내가 아는 것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를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치매 영양제에 대한 맹신입니다. 요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워낙 커지면서 치매 예방에 특효라는 광고 문구가 붙은 영양제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의학적으로 입증된 영양제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 복용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다른 약과 상호작용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영양제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자극에 노출되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를 자극해야 좋다는 말에 매일 같이 TV를 켜두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뇌를 피로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뇌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하루에 30분 정도는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뇌에 쉼표를 찍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행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특히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파괴하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스트레스는 치매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자녀나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혼자 이겨내려 하기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4가지 주의사항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행동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직접 만난 많은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하셨던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도 이 안에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예요. 선생님, 제가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이게 건망증일까요? 치매일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건망증은 기억을 꺼내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요. 이름이 뭐였지? 한참 고민하다가 철수였지 하고 떠올리는 거죠. 힌트를 주면 기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기억 자체가 사라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만난 친구 이름은 물론이고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철수랑 같이 식사하셨잖아요. 라고 말해도 무슨 소리야? 나는 어제 아무도 안 만났는데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기억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질문에 이어 저희 부모님이 치매셨는데 저도 걸릴까봐 너무 걱정돼요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전적인 요인이 치매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얼마나 몸을 움직이는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지에 따라 치매 발병 위험은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치매셨다고 해서 어르신도 반드시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의 사례를 교훈 삼아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매일 고스톱을 치거나 화투를 치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던데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 고스톱이나 화투 정말 좋은 놀이죠. 저도 가끔 하는데요.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써야 하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을 걸고 과도하게 경쟁하거나 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즐겁게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가볍게 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새로운 규칙의 보드게임을 배우거나 낱말 퍼즐을 푸는 등 다양한 두뇌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공부했는데 저는 괜찮겠죠? 하고 자신감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공부하셨다면 이미 뇌의 인지 예비 능력을 튼튼하게 쌓아두셨을 겁니다. 인지 예비 능력이란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부위의 능력으로 이를 보완하는 힘을 말합니다. 꾸준한 학습은 이 인지 예비 능력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외출이 두려워요. 길을 잃을까 봐요. 어르신, 외출이 두려우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 낯선 곳에 가면 긴장되거든요. 하지만 집에만 계시면 뇌는 더 빠르게 퇴화합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동네를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산책을 나가실 때는 지갑에 보호자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넣어두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용하거나 위치 공유 기능을 설정해 두시면 자녀분들이 어르신의 위치를 알 수 있으니 안심하고 외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많은데 이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르신,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상 소식도 듣고 재미있는 드라마도 보고 좋은 점이 많죠.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시청에만 할애하는 것은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활동이라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단순히 시청만 하지 마시고 저 주인공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보거나 드라마를 보고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능동적인 활동으로 바꾸면 뇌에 훨씬 더 좋은 자극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음식에 대한 질문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은 지중해식 식단이 가장 좋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을 주로 먹는 식단인데요.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 질문에 이어 낮잠을 많이 자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르신, 그 이야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낮잠 자체는 뇌의 피로를 풀어주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긴 낮잠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낮잠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면 밤의 숙면을 방해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어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데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어르신, 두려우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가 이미 진행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하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배우자나 자녀분과 함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어르신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건 어르신의 깊은 사랑이 담긴 마음이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르신이 아프신 것을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기를 더 원할 겁니다. 어르신께서 먼저 자녀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요즘 이런 점이 조금 힘들어라고 말씀하시면 자녀분들도 어르신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나설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함께하면 더 강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꽤 긴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7가지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5가지 실천법과 오히려 독이 되는 4가지 주의점도 함께 나누었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해 속 시원히 답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나의 뇌에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뇌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절대 막연하고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꾸준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작은 실천법들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한 번에 다 실천하려면 힘드니 하나씩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실천하시고 좋아진 점은 댓글에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좋은 영상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